오늘 반도체 강세, 특히 2차 전지 강세 이런 흐름들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LS증권 염승한 이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방 배당에 대한 굉장히 괜찮은 자료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로 염승한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배당이 대박이다라는 전제하에 오늘도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힘이 응축되어 있는 건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좀 검토 중인 걸로 좀 알려졌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3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번 돈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번 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비라든가 각종 비용들 다 제외하고 남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원래 이제 특별 주주 환원 형태로 돌려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한 50% 이제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그걸 좀 재원으로 해서 일단 이제 주주 환원을 좀 검토 중이라는 그런 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본 거죠. 올해 이제 FM 가이드 기준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가 다 나와 있거든요. 26년, 27년, 28년. 그거를 절반을 준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배당 형태로 준다고 좀 가정을 했더니 일단 올해 2026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약 배당 수익률이 4.8%, 하이닉스가 한 4.2% 정도 나오고, 또 27년에는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6.9%, 28년에는 삼성전자 7.5%, SK하이닉스가 7.1%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지금 이제 예상할 걸로 한번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참 높네요. 올해까지는 4%였는데 내년 가면 7%까지 뛰고 또 후년도 7.5%까지 뛰니까 괜찮은 주주 환원 여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추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 분석해서 내신 그런 재료인데 더 어떤 함의가 있을지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돈 잘 벌고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할 때 시세 차익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주들한테 또 받을 수 있는 주주들이 몫이죠. 이 배당 또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 주주환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주주 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밑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이 금액을 이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나온다는 아닙니다. 변수는 있으니까 뭐 다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준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은행 이자의 한 2배가 넘는 그런 또 배당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할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 또 밸류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은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 번 돈의 50%를 주주 환원으로 쏜다라는 걸 보고 SK 하이닉스 역시 절반 정도를 주주 환원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또 시나리오를 예상케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또 정부가 원하는 바여서 기업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 찍은 이유도 이게 좀 바탕이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괜찮은 분석 자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강세 그리고 코스피 또 최고가 지금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여력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사이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지만 오늘 삼성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목표 주가 최상단이 또 한 번 나왔는데 300만 원으로 KB증권이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36% 상향 조정한 그런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LCC 패키징 기판 이 두 축이 있다라는 거 머니콜드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초황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데 68%에서 73%로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목표 주가 300만 원의 근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이런 제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아무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이고요. 그리고 패키징 기판에는 대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고용량이고 대면적.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탑재량이 2배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급은 더 타이트해집니다.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몇 안 되는데 수급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의 우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워낙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히토류 한 의존도가 60에서 70% 정도인데 1월에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월 같은 경우에 4월 같은 경우 수출량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줄어든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계속적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싸울 때 훨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MLCC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그 수혜는 오로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튀고 있고 목표가 30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은 듯한데 이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켓나우 2부에서 JTBC 회사의 회생 절차, 이 파산, 요런 이슈를 자세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JTBC를 비롯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 굉장히 어렵죠. 유동화증권 원리금이 한 JTBC만 보더라도 206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그룹의 5개사가 지금 현재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JTBC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융권에 대한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LS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뭐 6개사 금융권만 봤을 때 신용 공여라고 하면은 뭐 금융권이 기업을 위해서 돈을 불려준 자금, 뭐 투자한 자금 이런 부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건데 약 2조 가까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나열해 봤을 때 은행이 가장 셉니다. 은행 그리고 증권 다음에 캐피탈 이 정도 되겠는데 은행의 익스포저가 6,3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1,557억 원 정도 되는 거 그 후순위가 이제 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은행 지주 한 7개 모아 보니까요. 그 익스포저가 약 6,300억 원이다.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7개의 금융 이쪽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게 이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입니다. 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지금 리스크가 한 70%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금융이 3,600억 원 정도, 우리금융은 1,361억 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증권인데 그러니까 금융권의 자회사 이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증권에서 한양 증권이겠죠. 그리고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이 한 130억 원 정도 좀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과 캐피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와 우리금융이 약 70% 익스포저가 비중이 되고 그 다음에 증권, 보험, 캐피탈인데 노출은 그 다음으로 갈수록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금융권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요구 부분이 있는데 하나금융 쪽만 봐도 신용공여 쪽에서 봤을 때 담보 비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와 우리 봤을 때 가장 좀 리스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300억 원에서 한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있는 그런 금융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금융과 증권과 보험 캐피탈로 나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하나금융 우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 담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는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봤을 때 영향권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JTBC 어쨌든 굉장히 중앙 그룹 자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에 맞는 타격은 금융권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생산법이라고 해서 제708조 조치를 이제 발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전쟁부 장관 있잖아요. 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업체와 뭔가 이제 자발적으로 협력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자각을 하는 거죠. 탄약과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이제 제약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708조 조치를 발동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타이틀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걸 보니까 7개의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37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엔 7개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개 정도 체계가 남겨 있는데 137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조치를 발동한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거는 타이틀 7, 타이틀 7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1번과 3번 체계에 비해서 쉽게 해서 훨씬 뭐라고 할까?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제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직접 투자를 하거나 무기를 직접 사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주거나 그런 게 13이라면 7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조치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고 부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국방 전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 이유는 앞서서도 탄약 미사일 공급 제약을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병목이 좀 심각하다. 그걸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탄약과 미사일의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RTX와 로키드 마틴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시설, 증설이나 여러 가지 부품을 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 단기적인 영향은 있어도 장기적인 부분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하나증권에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생산법 발동에 따른 전략들 미국 쪽에서는 일부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좀 그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정 기술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대비해서 목표 주가 한 10% 정도 낮췄고요. 19만 5천 원으로 낮췄는데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단기 모멘텀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단기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어제였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의 원전에 지분 투자하거나 그리고 EPC 설계 조달 공시 이런 부분이거나 기자재 수주 기반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사가 이제 출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투자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형 원전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SMR에 투자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혜가
한정 기술은 받기 약간 애매하니까 이것을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일 것인가, SMR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이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정을 해본다면 대형 원전으로 미국 1호 투자가 만약에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원화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전에 대한 상업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MR로 가면은 워낙 여기에서는 그 설계 기반으로 많은 업체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운전 기반의 레퍼런스는 한정 기술이 갖고 있지 않고 워낙 다양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더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인가 SMR인가 봤을 때 대형 원전 쪽으로 미국 1호 투자가 가야지 더 긍정적인 상황임에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미국 동부 그리고 중부 쪽에서 청정 기저 발전을 위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미국 대형 원전 참여 모멘텀에 대한 수준은 조금 더 기대감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불명확한 그런 방향성 제시 때문에 한정 기술의 목표 주가는 일단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대형 원전인지 SMR인지 그런 방향성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 다음 주에 통신 장비주 어떻게 전략을 대비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일단 해놨더라고요. 지금 통신 장비주가 예상 대비해서 좀 가파르게 떨어진 흐름들이 이번 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유럽 통신 장비주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3분기 이후에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주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신규 주파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랜이라고 해서 이제 통신 기지국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AI를 붙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망 품질을 좋게 하고 뭐 효율을 또 뛰어나게 하고 이런 걸 AI 랜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피지컬 AI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쨌든 통신주, 통신 장비 섹터는 앞으로 투자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7년 만에 신규 5G 요금제 출시 용인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는 바 이번 주는 과대 낙폭된 흐름들 있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딛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역시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쌓여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AI 랜 진출을 좀 본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AI, 피지컬 AI 여러 가지 시대에 봤을 때 통신에 AI를 붙여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트렌드가 이미 좀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G SA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5G 된다라고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CC6G 구축을 촉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품, 장비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료 부품은 뭐냐면 기지국이 있잖아요. 근데 기지국에 전파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 그렇게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프론트홀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의 통신 있잖아요. 그 장비, 그 통신 장비와 장비 사이에 데이터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걸 잘 해주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5G나 또 6G 교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 시대에 이런 통신 장비 섹터는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증권사 연구원이 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섹터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유리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익 괜찮고 배당 모멘텀 있고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또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AI 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혜를 통신 3사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KMW, RFHIC, HFR 이쪽이 여전히 매수 권역 안에 든 종목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다음 주 통신 장비주 이러한 느낌으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